안녕하세요. 라이프인 이사장 김찬호입니다. 라이프인은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사회문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언론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즌에서는 각계각층의 출연자들을 모시고 암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요, 암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 질환들에 대한 서적들을 가지고 저자 또는 역자분을 모시고 완독 후에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번 편에서는 어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책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암을 보는 새로운 시각,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런 책인데 번역서입니다. 굉장히 두껍고 전문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외국 책이라서 저자를 모시기 어려워서 역자 중에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지금 암 환우를 위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이신 하태국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요. 의과대학생 시절부터 좀 주류의학과는 다른 대체의학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석박사 학위도 이제 대체의학 통합의학으로 이제 학위를 했습니다. 지금은 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통합의학적인 접근이라는 그런 모토를 걸고 요양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을 번역하신 것도 네. 그런 관심의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 네. 어떤 배경에서 하셨는지 좀 말씀 듣고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능의학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네, 그 기능의학이라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좀 주류의학과는 좀 다른. 기존의 의학이라는 것은 그 질병의 증상 혹은 그 결과만을 다루는 대증요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기능의학은 그 질병의 원인을 세포 혹은 인체의 그 생리적 기능, 대사 기능 그 프로세스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을 그렇게 살펴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치료도 주로 영양학적인 접근, 약물이 아니라 영양학적인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도 암이라는 질병도 그런 기능의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암을 대사질환으로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책을 관심 있게 보고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세미나하고 연구하는 여러 선생님들 의견을 모아서 공동으로 이제 번역한 거고요. 앞으로 함께 얘기를 나누겠지만 암이라는 질병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그런 얘기랑 아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주 큰 흥미를 가지고 번역에 참여하게 됐고요. 예, 지금 처음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암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려서 죽는 사망 원인 1위의 질병입니다. 그런 암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근데 그런 상식이나 의학적 전문 지식에 비해서 이 책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 책의 핵심 요점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게 먼저 말씀해 주실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책 제목 그대로예요, 사실은. 요약을 하자면은요. 그러니까 암은 대사질환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목 자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암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시각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주류의학적인 관점은 암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질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암의 기원이나 원인을 유전자 돌연변이가 아니라 대사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그 치료법이나 혹은 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예방법 자체도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대사 치료를 하는 건데요. 기존의 주류의학적인 암 치료법들은 사실 아시다시피 수술, 항암 치료, 항암제, 또 방사선 치료 이렇게 굉장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치료거든요. 무서운 치료예요. 환자들한테 고통도 많이 따르게 되고요. 이 대사치료는 그렇지는 않아요. 대사치료는 부작용이 적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치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에 또 접근법도 먹는 거, 식이요법이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이 생겨나는 그 과정들, 그 원인,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사 질환, 대사 증후군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요. 네. 우리가 흔히 신진대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보통 대사 질환하면 뭐 당뇨나 고지혈, 뭐 고혈압 이런 정도 얘기인데 대사 질환 이게 뭡니까? 대사증후군이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대사라는 말을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먹고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그 에너지를 활용을 하고 또 배설하는 그 모든 과정을 대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대사 질환은?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것들을 대사 질환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암을 대사 질환으로 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에 답하기 전에 주류학적인 관점, 그러니까 암을 유전자 질환으로 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김찬호 의사님은 암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암이 왜 걸리는지, 암의 원인? 원인이요. 세포가 잘못 증식하는 거니까 네. 뭔가 세포의 그 배열이 잘못됐거나 그 안에 뭔가 세포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그래서 마구 증식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게 세포가 증식을 하려면 증식하는데 필요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 정보가 바로 유전자잖아요. 우리 세포 안에 핵 안에 있는 유전자는 세포가 증식하는데 필요한 모든 그 구조물들, 단백질들이죠. 단백질들의 제조법을 담고 있는 게 유전자거든요. 주류학적인 관점은 유전자에 뭔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어떤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막 그냥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마구 이제 증식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암이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주류의학적인 관점은 암은 유전자 질환이다. 암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그렇게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질병으로 보게 되면은요, 암세포에 뭔가 어떤 독립적인 실체성, 존재성, 뭐 그런 게 부여가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우리 사회에도 뭔가 무리를 일으키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암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암적 존재들은 어떻게든 그 형벌로서 법으로서 이렇게 처단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암치료법들이 다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좀 과격한, 그래서 부작용도 많고, 항암 치료하면 부작용이 정상세포도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류의학계에서는 왜 돌연변이가 생기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잘못 먹어서 아니면 생활 습관이 잘못되거나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래서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런 이제 위험 인자들이 있어요. 예. 암의 그 발생 위험을 높이는 술이나 뭐 담배, 흡연, 또 뭐 방사선, 뭐 자외선, 또 발암성 뭐 화학물질들, 그런 것들이 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험 요인에 노출이 되어도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노출이 안 되어도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학에서 설명을 못 해줘요. 아, 못합니까? 네. 아. 그건 그냥 우연히, 뜬금없이, 말 그대로 뜬금없이 재수 없으면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을 유전자 돌연변이 질환으로 보는 관점은요, 암의 진정한 원인, 암이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 치료에 있어서도 우리 환자 스스로, 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격한, 폭력적인 그 치료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의학이 굉장히 첨단으로 계속 개발되는 것 같아도 정작 중요한 병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좀 의외입니다. 지금 굉장히 전문 용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마르부르크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 효과, 마르부르크 효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보니까 세포 호흡과 암세포의 발현 이것이 관계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바르부르크 효과라는 것은요. 이게 사람 이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오토 바르부르크라는 그 학자가 이름을 붙여서 이제 바르부르크 효과라고 하고요. 바르부르크 효과란
암세포의 포도당 대사 경로가 산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화적 인산화가 아닌 발효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산화적 인산화 이게 네. 뭐죠? 네, 좀 어려운 얘기여서 네. 차근차근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우리가 석탄을 태워서 다시 말하면 산화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의 발전소거든요. 미토콘드리아에서도 포도당이라는 연료를 산화시켜서 ATP라는 그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체를 생산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포 에너지 대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ATP를 만들어내는 공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해당이나 이제 기줄 수준의 인산화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산소를 사용하지가 않아요. 무산소 발효예요. 다른 공정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의 그 전자 전달계라고 있는데요. 전자 전달계에서 산소를 이용을 해서 ATP를 생산하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게 사실 폐호흡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폐호흡이 아니라요. 호흡의 진정한 의미는요, 세포호흡이고요, 미토콘드리아 호흡이에요. 왜냐하면 폐로 들이마신 그 산소가 쓰이는 곳이 결국에는 그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에 산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고요. 인체가 뭐 저산소 환경에 노출이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정상세포는 이렇게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정을 더 활용을 하게 돼요. 산소를 사용하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 말고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발효 공정을 더 활성화시키게 되는데요. 근데 암세포는요, 정상세포와는 달리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 공정을 돌리지가 않아. 발효만 줄기차게 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유산소, 발효 호흡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이제 바루브루크 효과고요. 근데 이제 산소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바루브루크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발전소 공장이 고장났기 때문이다. 예. 산화적 인산화 그 공정을 담당하는 그 부서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 저자는 모든 암세포에는 보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호흡 기능이 망가져 있다, 고장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효가 돼서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미토콘드리아의 그 호흡 부전, 발효만 줄기차게 돌리는 그런 호흡 부전과 암 발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당연히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발효 공정은요, 산화적 인산화 그 공정보다 그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포도당 1몰의 양으로 그 발효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그 ATP가 4개 정도 된다고 하면은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돌리면 한 34개, 36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뭐 8분의 1에서 9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 생산 물량을 조달하기에 이 발효 공정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발효 그 공정을 더 많이 돌려요. 그래서 이제 체중도 빠지고 그러는 건가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 발효 공정을 더 많이 돌리기 위해서는요, 암세포가 그 포도당 발효잖아요. 포도당을 다른 정상세포들보다 무진장 더 많이 끌어당겨요. 8배에서 9배 정도 포도당을 암세포가 자기만 더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오히려 영양 실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진행된 암 환자들한테서 보이는 그 악액질, 삐쩍 마르고 하는 게 바로 암만 자기 살을 찌우고 정상세포는 이제 주로 영양 결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들어왔지만 이렇게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니까 좀 약간 어렵긴 한데도 굉장히 신선하게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호흡 부전과 암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발효 공정이 이제
지나치게 과하게 과잉으로 이제 활성화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 발암 유전자들이 이러한 그 발효 공정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관여하는 그 유전자들이라고 이제 밝혀진 게 많고요. 이렇게 부족한 에너지 효율성을 보상하기 위해서 암세포들은 그런 발암 유전자들을 더 이제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발효의 결과로 생기는 그 젖산이라고 하는 그 노폐물이거든요. 그 젖산은 세포 안에 환경이 놓여 있으면은요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요. 그 활성산소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활성산소종이 오히려 다시 핵 안에 고이 모셔져 있는 그 DNA 유전자의 그 안정성을 이제 손상을 시켜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호흡 부전이 먼저고 유전자 돌연변이는 그 결과라고 보는 것이 암은 대사 질환이다 라고 보는 그 시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원인이라고 본 걸 또 다른 결과로 보는 이런 네. 관점의 전환이 있네요. 자, 그렇게 새롭게 암의 원인을 규명하는 그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이런 접근 방식이 결국 치료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암을 대사질환으로 이해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 이런 건 어떤 건가요? 네.